지금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 한국 할랄 인증원에서 하와드 심사원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목자에 대한 지금 간단하게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하는 그 KH, 한국 할랄 인증원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 목자에는 첫 번째는 할랄에 대한 지금 간단하게 소개, 두 번째는 할랄 및 산업, 할랄가 요즘 어떤 시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3번은 인도네시아의 할랄 보증법, 4번은 성화 교차 인증, 한국 할랄 인증원과 어디 나라에서 교차 인증이 있는지 MOU나 MR에 그거에 대한 설명하고 5번에는 그 한국 할랄 표준, 한국 할랄 인증원에서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한 좀 간단하게 소개. 제일 마지막에는 KH 할랄 인증원에 그 할랄 인증서 받을 때 뭐 준비해야 되는지, 뭐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할랄 받을 때 전에 기본적에 할랄이나 하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할랄 무슨 뜻이 있는지, 하람 무슨 뜻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할랄 이슬람 여변법에 따라 무슬림 사람 먹을 수 있는 거, 사용할 수 있는 거, 입을 수 있는 거, 일반 생활에 모든 다 이슬람 법에 따라 적합해야 됩니다. 그 다 적합하는 거 다 할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할랄에는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면 무슬림 여법에 따라는 다 허용되는 거, 다 할랄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람, 할랄 반드시는 하람입니다. 하람에는 제일 중요한 거 돼지고기, 알코올, 이거 두 가지입니다. 돼지고기에서 요리되는 원제품 다 하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코올은 알코올가 보통 기본적 술 회사에서 들어오는 거 다 할랄로, 하람으로 생각하면 되고, 이거 할랄 하실 때, 그럼 여러 가지 방법가 있어요. 그거는 할랄 인증 받을 때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가 얼마 없어서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할랄에 대한 지금 편리성하고 종류성가 있습니다. 할랄에는 보통 요즘에 너무 빠르게 지금 업체가 할랄 인증받고 있는지 그거 필요성가 뭐 있는지 종류성가 뭐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보증입니다. 소비자 보증에는 무슬림 국가에는 수출하실 때 그럼 무슬림 국가에는 90% 95% 무슬림 사람이잖아요. 그거 때문에는 무슬림 사람들 먹을 수 있는 거 뭐죠? 할랄. 사용할 수 있는 거 뭐지? 할랄. 이거 다 할랄 적합해야 됩니다. 또는 할랄 인증서가 있으면 그럼 조철하고 무슬림 소비자들 그 제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접근. 무슬림 국가에는 보시면 시장에 만약에 지금 저는 지금 무슬림 사람이 있는데 여기 한국 시장에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뭐인지 이 제품에는 할랄 로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해야 됩니다. 그 할랄 로고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할랄 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유리 및 종강 기준. 할랄 제품 만들 때는 그냥 할랄로 아니고 이 제품은 해썹 기준서에 따라 또 안전 기준서에 따라 또 다 포함되고 할랄 인증서가 받아야 됩니다. 그냥 할랄 인증서는 그냥 할랄이라고 생각하면 아니고 할랄 제품은 안정성, ISO도 포함, 해썹도 다 포함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할랄 제품은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브랜드 신뢰 및 평판 요즘 보시면 좋은 브랜드가 무슬림 국가에는 제일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에는 수출하실 때 그 인구가 무슬림 사람이 있잖아요. 그 무슬림 사람이 있을 때는 브랜드가 좋아하는 거 제일 먼저는 이 브랜드가 할랄 로고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 확인하는 거입니다. 그 제품은 그 브랜드가 할랄 인증서가 있으면 무슬림 사람은 너무 쉽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교청 전속. 무슬림 국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여러 가지 또 국가에는 할랄 인증서가 없으면 수출 가능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인도네시아 지금 그럼 2024년 10월부터 할랄 제품은 인증서가 없으면 수출 가능 없습니다. 또는 파키스탄 국가에는 할랄 인증서가 없으면 수출할 수 있는지 좀 너무 어렵게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보면 할랄 인증 종료성.
할랄 정교성 무슬림 사람과 좁은 슬라이드 보실 때는 할랄가 무슨 뜻이 있는지 무슬림 법에 따라 허용된 제품. 무슬림 사람과 종교가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이 있을 때 무슬림 사람과 꼭 할랄 제품 먹어야 됩니다. 사용하는 것도 할랄 제품 사용해야 됩니다. 입을 쏘이는 거는 다 할랄 해야 됩니다. 또 화장품도 다 할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차 화장품이나 아무것도 화장품 다 할랄 해야 됩니다. 할랄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다 할랄 적합하고 할랄 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문화. 이거 할랄에는 그냥 제품마다가 아니고 이거 문화도 같이 다 포함. 무슬림 사람 어떻게 일반 생활에 사용하는 거, 입을 조이는 거, 결혼하는 거 다 할랄 적합해야 됩니다. 다음에 보면 전 세계 수출 가능. 세계 수출 가능은 할랄과 지금 여기 뒤에 말씀하실 때 할랄과 해석도 있고 ISO도 있고 다 포함으로 할랄 인증서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할랄 해석가 없으면 ISO 없으면 또 할랄 인증서가 받을 수 있지만 그거는 바이에님이 여러 가지 국가에서는 요즘 요청할 때, 이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서가 있다, 없다, 많이 문의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는 할랄 인증서가 있을 때 너무 쉽게 전 세계에는 할랄 수출 가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 때는 인도네시아 시장. 현재는 할랄 시장에 보면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에는 제일 첫 번째 1단계입니다. 무슬림 인구가 88%, 2023년에 따라 88% 인구가 무슬림 사람입니다. 무슬림 사람 있지만 95%에서 98%는 비무슬림 사람도 같이 할랄 제품 하고 있습니다. 그 할랄 제품 사용하는 이유가 할랄 제품은 너무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지 또는 할랄 제품은 너무 좋은 제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2023년 3월에 따라는 89%가 할랄 식품은 지금 제일 큰 시장가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지금 천천히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화장품하고 식품하고 제일 큰 할랄 시장가 인도네시아가입니다. 두 번째는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이 무슬림 국가에는 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식품하고 화장품. 이 두 가지는 너무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도네시아 할랄 보증법. 이거 인도네시아 할랄 보증법은 처음에 2024년 10월에 제정했습니다. 그, 제정할 때 29년에 따라 첫 번째는 2024년 10월부터 식품하고 음료가 할랄 필수하고 2026년 10월부터 화장품하고 의약품에 대한 할랄 필수입니다. 현재 상태에는 할랄 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도 수출 가능합니다. 이거 필수는 2026년 10월부터 필수입니다. 또는 인도네시아 신할랄 로고. 원래는 인도네시아에서 정부 할랄 기관과 모의가 있는데 현재는 인도네시아 할랄 정부 할랄 기관 BPGPH로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 MUI 마즐리세 울라마 인도네시아가 할랄에 대한 평가 만든 기관입니다. 근데 BPGPH에서 인증서가 받을 때 MUI에서 그 평가 받고 BPGPH에서 할랄 인증서가 받아야 됩니다. 이거 2022년에 그 할랄 신 로고가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지금 간단하게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국 할랄 인증원회가 2023년 11월에 인도네시아 BPGPH랑 현장 심사 MR의 교차 인증 다 받았습니다. 상호 교차 인증. 현재 상태에서는 한국 할랄 인증서가 있을 때는 인도네시아에 바로 수출 가능합니다. 그 MR에 있는 내용기는 한국 할랄 인증원에서 인증서가 발급한 인증서는 인도네시아에는 바로 수출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 할랄 KH의 인증서가 있을 때 BPGPH 인증서가 별도 따로 필요 없습니다. 한국 할랄 인증원 로고 플러스 BPGPH 로고는 같이 사용하고
인도네시아에 수출 가능합니다. 이 BPGPH 로고하고 KH 로고는 필수입니다. 같이 표시 단계는 같이 표시해야 됩니다. 한국 할랄 인증만에서 인증받고 인도네시아에 수출 언제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거에 대한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처음에는 KH에서 여기 기업가 만약에 화장품 업체는 한국 할랄 인증원에서 인증서가 받고 인도네시아 수입 회사는 바이어님이 있잖아요. 그거한테 보내야 됩니다. 그 바이어님이 BPGPH에서 등록번호 받고 신청하고 등록번호 받고 후에 여기 제조사한테 보내면 그럼 표시 장에는 KH 로고, BPGPH 로고 뒤에 인증번호, 등록번호가 표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기 한국에서 BPGPH로 바로 수출 가능합니다. 한국 할랄 인증원에는 그 자킴이랑 그 말레이시아 자킴 있잖아요. 2020년에 1월 그 상호 교차 인증 받았습니다. 그것도 내용이 똑같은 거 한국 할랄 인증원에서 인증서 받을 때 말레이시아 수출 바로 가능합니다. 할랄 인증서가 있을 때 별도 자킴 인증서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 할랄 인증원화가 지금 여러 가지 국가에서는 다 교차 인증이나 MOU 다 있습니다. 이 MOU 있는 이유가 편하게 생각하면 한국 할랄 인증서가 있을 때 전 세계에는 수출 가능했지만 종유하는 국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이나 여러 가지 국가에서 MOU나 MR에 다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한국 할랄 인증원가 2024년 5월 3일 날에 그 전 세계 할랄 협회에서 요 위원가 받았습니다. 그 한국 할랄 인증원 기준에 대한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 할랄 인증 기준과 자킴 포함, 인도네시아 BPGPH 포함, CMEC 포함, GSO 이거 다 기준서 합계하면 한국 할랄 인증서가 기준서가 만들었습니다. 만약에는 한국 할랄 인증원 기준서에 따르는 할랄 인증서가 받으면 자킴도 포함입니다. 인도네시아도 다 포함, CMEC에는 58개 국가입니다. GSO에는 지금 동남에 있는 국가 다 포함입니다. 한국 할랄 인증원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규정이 6개입니다. 이거는 지금 식품, 화장품, 농산물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기 한국 할랄 인증원에서 인증받을 때 인증 계획이 지금 10개 좀 있습니다. 이거 시간이 좀 너무 작게서 지금 파스 하겠습니다. 한국 할랄 인증원에서는 인증받을 때 지금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할랄 문의 및 접수. 할랄 문의가 이메일로도 가능했지만 전화도 가능합니다. 직접 여기서 사무실에서 방문하고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할랄 교육. 이 할랄 교육과 이 할랄 인증 진행할 때 할랄 교육 받는 이유가 뭐 있는지, 할랄 교육 받고 회사에서 뭐뭐 준비해야 되는지, 서류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할랄 교육 받고 너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할랄 교육과 먼저 받기면 좋지만 할랄 인증서 받을 때 후에 3개월 안에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는 접수하고 할랄 신청서 제출. 우리 웹사이트에서 아니면 그거 직접 들어와서 할랄 인증서가 다 작성하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여기서 심사원 팀이 다 서류가 검토해야 됩니다. 만약에 서류가 다 검토하고 나서 다음 단계는 할랄 심사입니다. 또는 만약에 서류가 또 못 착합하는 거 있으면 회사에서 피드백하고 서류가 다 다시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할랄 심사에 들어가실 때 할랄 심사원이 여기서 만약에 화장품 있잖아요. 화장품에 대한 심사원은 회사에서 들어가서 현장 심사해야 됩니다. 그 현장 심사에 대한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심사에 들어가서 현장 심사 보고서가 현장 심사 다 끝나면 들어와서 현장 심사 보고서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 할랄 심사원이면은 현장 심사하실 때 할랄 샘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랄 받은 제품에 대한 샘플 받은 이유가 그거에 대한 성분 분석도 할 수 있고 하람 성적소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원 보고서가 여기서 다 처리하고 합격하면 샤리아 심사원들한테 그 서류가 제출해야 됩니다. 그 샤리아 심사원에서는 다 착합하면 할랄 인증서가 발행해야 됩니다. 발행합니다.
이거는 지금 할랄 인증서가 발행하고 1년 뒤에는 다시 갱신 받아야 됩니다. 너무 쉽게는 지금 한 번만 다시 설명할게요. 할랄 인증 접수, 다음에는 할랄 인증 서류 검토하고 나서 다 착합하면 현장 심사는 보고서는 샤리아 심사원한테 제일 마지막에는 할랄 인증서가 발표. 다음에는 지금 현장 심사에 들어가서 그럼 뭐뭐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사원들이 그 회사에서 도착하고 그럼 오프닝 미팅 해요. 오프닝 미팅에는 하는 내용이 회사에 대한 간단하게 소개, 두 번째는 제조 공정도에 대한 소개, 그럼 설명, 그 회사에서 담당자 할랄 팀장만에서 할랄에 대한 인터뷰, 그거는 할랄 왜 받고 있는지, 받는 이유가 뭐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다 인터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료 검토. 한국 할랄 인증원에서 제출하는 수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현장에 들어가서 일치해야 됩니다. 그거는 만약에 제출하는 수료가 우리는 그 직접 있는 수료가 다 일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3단계는 현장 심사에 들어가야 돼요. 현장 심사에 들어가는 그 원제품 창구, 원재료 창구부터 생산 라인, 마지막에는 원제품 창구, 이거 다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됩니다. 또는 제일 마지막에는 평가. 이거 심사원은 자수적에는 평가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클로징 미팅 만들어야 됩니다. 클로징 미팅에는 오늘 현장 심사에 대한 마지막에 결과에 대한 설명, 앞으로는 계산 조치에는 뭐뭐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보통 회사는 화장품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 식품 회사가 어떠는지 그 심사원은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과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할랄 보증 팀장 교육위는 하루 종일 8시간 필수 받아야 됩니다. 이거 할랄 받을 때 전에 또 받을 수 있지만 할랄 인증서 후에 또 3개월 안에 받아야 됩니다. 이거 할랄 내부 교육은 그거 년 또는 4시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할랄 인증 유효 기간이. 첫 번째는 할랄 인증 받을 때 한국 할랄 인증원에서 할랄 인증 받을 때 유효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지나면 뒤에 갱신입니다. 갱신 받을 때 갱신 유효 기간이 2년입니다. 좀 쉽게 생각하면 3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할랄 인증 소유 기간. 할랄 인증 받을 때 신청 날짜부터 제일 할랄 인증 발행할 때까지는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있지만 너무 급하게 할랄 인증 받을 때 한 달에서 받을 수 있지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회사에 따라입니다. 회사는 너무 빠르게 서류 제출하면 그럼 피드백 빠르게 보내주시면 너무 빠르게 또 할랄 인증서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 성적서. 이거 지금 현재는 분석하는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포크 아이디, 이탄올 시험 성적서, 이거 알코올 자료 성적서, 이거 두 가지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거 식품에 할랄 분석하는 거예요. 그 화장품에는 그거 지금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보통 우리 그 원재료에 대한 다 검토 좋아하겠다 해야 됩니다. 우리 심사원들이. 그럼 선생님이 지금 질문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네, 파드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다음 우리 인내할 코리아에 발표하고 나서 나중에 질문은 맨 마지막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내할 코리아의 김희진 부장님 준비를 해주십시오. 네네, 지금부터 시작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개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니알라 코리아의 김희진 부장이라고 하고요. 저희 인니알라 코리아는 2015년부터 이제 설립이 돼서 어, 지금 현재 LP폼 무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할랄 심사기관에 한국 지사를 맡아서 그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쪽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기업 대상으로 할랄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포트를 해서 지금까지 컨설팅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짧게 인도네시아 할라 인증을 취득하려고 했었을 때 어떤 규정을 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 일단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대표적인 걸로 소개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도네시아는 여기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 수만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고요. 이 나라가 면적이 사실은 보이시는 거와 좀 크게 다르게 세계 면적 순위에서 14위 정도로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로 길이가 거의 미국 가로 길이와 거의 동일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큰 나라이기도 하고요. 세계 인구 순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인도와 미국 다음으로 인도네시아가 4위에 차지되고 있습니다. 경제 순위 같은 경우에도 한국 경제 순위가 10위인데 인도네시아가 14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할랄 시장에서만 바라봤을 때에는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다음으로 할랄 시장 순위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일단 글로벌적으로 한라 시장 자체가 점점 이제 커져가고 있고 또 예상하고 있는 수치 자체가 점점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한라 시장으로 뛰어들었었을 때에는 어떤 키워드들이 좀 있었을까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무슬림 헤드수 자체가 점점 이제 세계 전체 인구의 3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에는 세계 평균보다 가장 빠르게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가 무슬림 국가입니다. 무슬림 국가라고 하면 사실은 동남아 쪽이나 아니면 중동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그쪽에서 성장 가능성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국가들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슬림 인구 사이에서 이제 할랄을 준수한다거나 인증에 대한 여부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서요. 사실 소비 세대 자체가 예전에는 30대나 40대 혹은 50대로 차지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20대가 소비가 가장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할랄이 이 제품 자체가 준수되어 있는 건지 인증이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소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연결성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키워드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게 저희가 코비드라는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뭐 악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시장 자체는 온라인 활성화를 더 키웠던 게 아니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말레이시아 쪽 시장이 훨씬 더 컸던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가 코비드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좀 확인해 봤더니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은 기존의 식품에서 화장품까지 그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모바일이라던가 전자상 거래가 더 활발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미각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인도네시아 시장만 바라봤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기존의 조코위 대통령이 4년 동안 대통령을 역임하면서 우리가 중소층 자체가 많이 통통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달마다 심사원들이 한국에 방문하면서 저희도 심사원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은 뭐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한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은 더 건강하고 가치 있는 소비를 더 많이 하는 쪽으로 많은 눈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 규제 및 국가 이슬람 경제 전략으로 유통제품 자체에 할랄 무결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요.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무슬림 국가인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것들이 할랄이었기 때문에 인증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좀 있었다가 사실은 뭐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도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도 살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거의 90% 이상이 무슬림이라고 하지만 10% 정도는 사실은 비무슬림들로 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무슬림인 예전에 인증이란 부분이 크게 필요가 있었냐라는 걸로 생각을 했었다가 지금은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대상으로 사실은 이게 정말 우리가 수입을 해도 괜찮은 건지 우리 자국 국민들이 이게 소비가 이어져도 안전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앞으로는 무슬림 국가 쪽에서 아마 이 제품 자체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무결성인 거를 하는 규정들이 점점 높아져 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SNI 인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KS 마크처럼 품질에 관련된 인증이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나 화장품, 의약품 대상으로는 비폼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그 식약청 쪽에다가 수입 허가를 받아야 되는 등록 프로세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의료기기를 만약에 유통을 원하신다고 하면 의료기기 유통 허가를 사전에 받으셔서 유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할랄 인증에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는 의무화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인증을 취득하신 다음에 유통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화장품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수익 규제에 대해서는 비품 등록 쪽하고 할랄 인증 쪽에 대한 부분이 아마 더 좀 다 자세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품 등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체가 식약청으로 등록을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대상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대상으로 지금은 나와 있고요. 뭐 세부적으로 사실은 그 밑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돼야 되는 건지는 명시를 간단하게 써여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앞으로는 의무화 정책이 올해 식품하고 음료부터 의무화가 적용되다 보니까 비품 등록할 때에는 앞으로 10월 이후에는 인증서와 같이 비품 등록이 같이 처리가 돼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할랄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앞서서 이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은 2014년 이전에는 LP폰 무이가 인도네시아의 대표 할랄 인증 기관이었다가 2014년도에 우리 종교기관, 종교부 산하에 있는 할랄청을 하나 만들어서 정부에서 우리가 할랄에 관련된 부분을 법정을 좀 법규화를 좀 해서 우리가 이거를 관리하자라고 해서 할랄청이라는 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처음으로 법률이 나왔고요. 5년 동안 유예 기간을 거쳐서 세부적인 시행령들이 하나 둘씩 지금 현재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달리 사실 인도네시아는 크게 인도네시아 한라 제품법을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시행령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규정에 맞게끔 적용을 하는 부분으로 하고요. 앞으로도 아마 세부적으로 규정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계속 개정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저희 인니알라 코리아 쪽에서는 관련된 개정된 법안이 마련되었다고 전달을 받으면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저희 고객이 되셨을 때는 고객 쪽으로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한라 제품 법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 이제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크게 6가지를 반드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할랄 제품 보장법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할랄을 의무화시키겠다라고 하는 큰 틀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냐? 인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수입되고 거래되고 유통되는 모든 제품 유형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료나 제품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에는 포장이라던가 도축장이라던가 보관 물류 서비스, 유통 서비스들도 할랄의 의무화에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할랄 인증만 받은 제품들만 우리가 유통될 수 있느냐? 인 건데요. 사실은 앞으로 10월 달 이후부터는 할랄 제품 아니면 우리가 금기시되고 있는 하람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비폼에서 요구하고 있는 할랄이 아니다. 라고 하는 빨간 색깔 딱지 포장재 라벨이 있어요. 그 라벨을 부착해서 유통을 하면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과 하람 제품 형태로만 유통이 되는 구조로 앞으로는 돌아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할랄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를 고용해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한국 같은 비무슬림 국가에서는 무슬림을 할랄 슈퍼바이저 고용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 당사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맞게끔 한국 기업들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취득하고자 고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규정이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희 쪽에 서포트를 해드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청을 하는,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 자체는 직접적으로 신청을 하지 말고 인도네시아 현지 고용 법인을 통해서 접수를 해라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다가 인디알라 코리아 지사를 설립을 해서요. 지금은 신청하는 기업 대상으로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신청을 현재는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존재가 되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품별로 이제 한라 인증에 대한 의무화 단계가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식품과 음료는 올해 10월 달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이나 화학제품 같은 경우에는 2026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의약품이라든지 소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품군에 따라서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나누어져서 의무 단계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은 올해가 2024년부터 이제 한 2년 정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히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수출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인증을 취득하려고 할 때, 이게 세 개의 큰 기관들이 맞물려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도네시아 한랄청, 제가 말씀해드렸던 종교부 산하에 있는 그 정부기관이죠. 정부기관에서는 법에 관련된 부분들을 관여를 하고 있고요. 신청을 접수를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랄 인증서를 발행해주는 역할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한랄청에서 접수를 받고 나면 접수증을 심사기관 쪽에다가 전달을 해서 앞으로 너네가 심사를 좀 해라. 라고 해서 LPH라고 하는 현재 저희의 본사인 LP폼 무이가 지금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LPH 심사기관이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서 심사를 마무리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트와 역할을 하고 있는 무이라고 하는 기관 쪽에다가 모든 결과지를 전달을 하고 나면 무이 파트와에서 그 인증을 확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이에서 무이 한라 확정서가 발행이 되고요. 무이 한라 확정서를 받은 기업들은 BPJPA 쪽에다가 다시 한라 인증서를 발행해 주세요라고 전달을 하면 BPJPA 쪽에서는 무이 한라 확정서를 받으셨나요? BPJPA에서 한라 인증서를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세스로 좀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은 인도네시아 한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대상으로 서포트를 하다 보니까 기업이 저희 쪽 인디안랄 코리아 쪽에다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저희가 BPJP 쪽에다가 이런 기업들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접수를 해드리고요. BPJP에서 신청서를 받으면 LP본 무이 쪽에다가 심사를 진행해도 됩니다라고 전달을 하고 파트와에서 결과 통지서를 발행해주면 BPJP 쪽에서 인증서가 발행이 돼서 저희 쪽에 다시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가 기업에다가 인증서를 전달해드리는 이런 프로세스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어떤 제품을 인증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건지, 그 제품에 어떤 원료를 사용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접수를 받고요. 그거 기반으로 이 기관이 정말 한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방문을 해서 예비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안 사항이 발생되고 나면 그 보안을 보완하시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만 계약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BPJP 등록하고 심사하고 만약에 심사한 이후에 뭔가 부적합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시정 조치를 한 이후에 파타위원회로 회부가 돼서 무이 한라 확정서가 발행 다음에 한라 인증서가 발행되는 이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증을 취득하려고 할 때에는 할랄 제품 보증 시스템이라고 해서 할랄 프로덕트 어슈런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건데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햇섭이라든지 ISO라든지 이런 시스템 위에 HPS 시스템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GMP라던가 아니면 ISO 22716 위에다가 핫 시스템이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사실은 인증을 취득한 이후에 할랄 제품이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에 맞게끔 처음에 수립을 하실 때 잘 수립을 하시고 나면 그거를 유지하시는 거에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규정을 가지고서는 이거를 만들어야 되느냐?
라고 보시면 이게 크게 HPS의 규정에는 크게 5가지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약속과 책임, 원료, 할랄 제품 생산, 그리고 제품, 감독과 평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하스라고 하는 11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맞게끔 우리가 할랄 제품 보증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맞는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지침서에 맞게끔 시행이 돼서 인도네시아에서 심사원이 방문했을 때에는 이미 할랄 제품 보증 시스템이 구축이 된 상태에서 이행되고 있는 것들을 심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맞게끔 기준서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형태로 심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료 같은 경우에는 서류 심사 때 많이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부분인데요. 원료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LP폼우에서는 그동안 30년 넘게 한라 인증 기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위험성이 낮은 원료에 대해서는 파지티브 매트리얼 리스트라고 해서 원료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원료들을 DB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해져 있는 원료들은 위험성이 낮은 거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를 보지 않더라도 사용될 수 있는 원료다. 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파지티브 매트리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원료인데요. 예를 들어서 향료 같은 원료, 동물성 원료, 그리고 원료 구성이 복잡한 원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한라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파지티브 매트리얼이 아니거나 동물성이나 향이나 원료 추적이 어려운 이런 한라 인증서를 요구하는 원료가 아닌 나머지 원료들은 한라성을 증빙할 수 있는 제조공 정도라든지 MSDS라든지 아니면 출처일의 증명서라든지 일괄서 확약서 뭐 이런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검토해보고 그걸로 한라성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가끔씩은 화장품 원료 같은 경우에는 발효 공정에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발효 공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발효 공정상에 혹은 효소가 많이 사용됐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세부적으로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탄올을 만약에 사용했다고 하시면 사실은 인도네시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에탄올 기준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게 발효 에탄올이든 아니면 어떤 에탄올이든지 간에 사실은 이 에탄올 자체가 음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에탄올이 아니다라는 에탄올 확약서만 이 제조사한테 받아주신다고 하시면 크게 규정에 반하지 않고 에탄올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미생물을 만약에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기존에는 많은 서류들을 요청을 드렸는데 LP폰 부위에서는 한랄 설문지라고 해서 미생물을 취급할 때 어떤 공정이나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라고 하는 설문지 양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양식들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그걸 작성한 거를 저희가 피드백을 본 다음에 검토하는 형태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기종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설비에 세척하는 세척제 부분들도 제품과 사실 교차임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고 또 1차 포장재가 제품하고 밀접적으로 닿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세척제라던가 소독 뭐 약이라던가 아니면 윤활제가 쓰여지는데 윤활제가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원료로 등록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원료에 대해서 한라성을 증빙하는 것들은 MSDS와 그 제조사를 통해서 동물 미사용 확인서를 받아주시면 이거는 등록만 하고 한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채택이 돼서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까지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이런 구비 서류들을 구매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고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서류들을 사전에 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고 나서 신청을 들어가시면 아마 소요 기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단축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인사에 왔을 때에는 기존에 앞서 설명드렸던 원료에 대한 서류들을 그런 서류들을 기반으로 한라성을 입증하는 검토를 한번 다시 하고요. 현장에 왔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1가지 기준으로 이 서면 절차서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이거가 어떤 형태로 절차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현장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절차서라든지 SOP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절차서를 먼저 한번 심사원들이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뭐 원료 입고 일지라던가 아니면 세척 일지, 뭐 생산 일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생산되고 있는 과정 같은 것들을 검토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현장 심사가 다 마무리되고 나면 저희가 파트화로 넘겨져서 이렇게 무이할라 확정서가 발행이 되고 있고요. 무이할라 확정서가 발행되면서 제조사 이름으로는 등급증이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등급증 같은 경우에는 이행이 잘 되어 있으면 A등급, 이행이 적절하게 되어 있으면 B등급을 받고 있고요. A등급을 3번 이상 받으면 옆에 보이시는 녹색깔 하스 등급증 같은 것, 인증서 같은 것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A등급, B등급에 대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A등을 받으시고 나면 사후 관리할 때나 아니면 제품 추가하실 때 많은 이득을 보실 수 있고요. 하스 인증서를 만약에 12, 3번 연거쳐서 하스 인증을 받고 나서는 갱신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사후 감사할 때라든지 제품 추가할 때 다 서류 심사로만 진행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왼쪽 이미지에 있는 그러니까 무이할라 확정서를 BPJP에다가 제출을 하고 나면 다음에 마지막으로 받는 BPJPH 한라 인증서가 이런 형태로 발행이 되고요. 이 서류를 가지고 인도네시아 유통되실 때 이 인증서를 가지고 유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할랄 로고 자체가 무이에서 사실은 이제 BPJPH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지금 무이라고 하는 형태로 포장재가 만약에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2026년 1월까지는 무이 이 포장재가 소진될 때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 무이할랄이 부착되어 있는 그 포장재가 다 소진되고 나서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할랄 인도네시아라고 써져 있는 로고로 다시 적용을 하신 다음에 포장재에 적용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취득하실 때 어떤 규정이 있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김희진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떤 질문들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우리가 물어보아서 여쭤봐서 이제 그 답을 좀 듣는 Q&A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 그 아마 오늘 참가하신 분들은 이 할랄 인증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분들일 거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을 직접 오디오를 통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분이 계신가요? 뭐, 당연히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용일 텐데, 네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인증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재인증 시 또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비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한국한라인증원의 그 파우더 심사원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예. 한국 할랄 인증원에서는 이거 제품마다 다 다르고 있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하면 우리 기본이 500만 원 하고 제품마다는 100만 원입니다. 그 기본에는 안에 다 현장 심사비, 서류 검토비, 샤리아 비용이 다 포함 500만 원인 거예요. 품목당 100만 원. 만약에 한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서가 받을 때 600만 원입니다. 저는 이거 한부터 5개 제품까지는 100만 원이고 6개부터서 50만 원입니다. 만약에 한 제품은 할랄 인증 받을 때 600만 원, 두 제품 받을 때 700만 원, 그럼 5개까지는 1000만 원, 6개부터서 1050만 원, 7개부터는 9개는 1100만 원, 1150만 원 이렇게 인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유 기간이 1년이고 다음에는 갱신입니다. 갱신 받을 때 그거 할랄 품목 상관없이 그냥 200만 원입니다. 그럼 200만 원 비용기하고 소유 기간이 2년입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이제 3년이 끝나면 네네. 3년이 끝나면 그 다음에 다시 3년 끝나면 뒤에는 재인증입니다. 아, 재인증 따르는 걸 다시 포함하고 만약에는 회사가 할인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는 상태 확인 후에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리알랄 코리아의 김혜진 부장님 답을 해주시죠. 네, 저희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품 수가 몇 개가 되는지 이제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하는데요. 현재는 이제 제품 수가 몇 개인 건지, 그리고 원료 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공장 수가 몇 개인지, 제품군이 몇 개인 건지에 대해서 가지고선 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 심사해야 되는 공장 수가 하나인 경우, 그리고 제품이 지금 코스메틱이기 때문에 코스메틱은 인도네시아 기준은 한 제품군밖에 없거든요. 제품군이 하나인 경우
그리고 제품 수 형태로 저희는 비용이 산정되진 않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심사원이 어차피 한국으로 출장을 오셔서 심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15개까지 동일 제품으로 형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하나이건 15개이건 사실은 현재까지는 동일하게 비용이 산정되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료 수가 200개까지도 동일하게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4년 기준으로 2,400만 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질문하신 분은 어때? 이 정도 답변이면 되겠습니까? 네네, 충분한 답변 되었던 것 같고요. 네. 안내 감사드립니다, 두 분. 네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시각차 사업 중에 하나인 그 현장 상담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올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당초 목표치를 지금 훨씬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업체들을 방문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받는 질문이, 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료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특이한 그 질문 중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회사가 굉장히 이제 그 화장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 인증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 뭔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그 회사의 화장품은 우리 피부에서 사는 어떤 미생물을 채취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할랄 화장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인도네시아도 수출하고 있는데 현재 인도네시아의 바이어가 할랄 인증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인체 유래의 어떤 원료는 할랄 뭐 식품이나 화장품으로 쓸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일부는 아니지만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채취해서 화장품을 만드는 경우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김혜진 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 생각에는 파트화 쪽으로 문의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인체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이제 인체의 머리카락을 추출해서 나오는 원료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인증을 할 수 없는 원료이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증서가 있어야지만이 쓸 수 있는 원료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인체에서만 살고 있는 미생물이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시스템과도 거의 동일한 형태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해보긴 하거든요. 그 미생물 자체가 인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에서 이제 서식하는 미생물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서식하는 미생물이라고 한다면 파타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뭐 검토가 사실은 이루어질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어 그렇지 않다고 하고 피부에서만 우리가 인체에서만께는 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면 어, 조금, 네거티브한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해준 답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그 파트너가 상당히 그 또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바이어를 통해서 한번 파트너를 신청해 봐라. 제가 그렇게 답을 했는데 네네. 이제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한국한라인증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하드 심사원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그 사람 인구에서는 발생된 미생물이 있을 때 경우에는 그 100% 이스타할라도로 하면, 이스타할라가 있잖아요. 이스타할라가 이거 처음에 받을 때는 뭐 이스티할라. 예, 예. 이스테할라 사람 인규에서 받을 때 그럼 그 배지 받고 키울 때 다 원본 100%다 제품과 바꿨어요. 네, 그럼 만약에 지금 그 식주로 생각하면 돼요. 식주가 보통은 원래 에탄올 있잖아요. 네, 네. 에탄올에서 시트릭 애시드로 바꿨어요. 100% 이스타할라 하거나 또 이스트로 사용하고 이렇게는 사람 인구에서 들어오는 원재료가 있을 때 100% 이스타할라도로 하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거기는 확인하실 때는 여러 가지 시험해야 됩니다. 그 시험 다 적합하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스티할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최초의 상태가 아닌 새로운 것으로 이제 변형되는 그런 개념이죠. 예, 그랬을 때 맞습니다. 이제 비록 그게 할랄이 아닌 것이라도 이게 어떤 변형이 됐을 때는
할랄로 쓸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이제 있어야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 차원에서 네. 네네. 그 그래서 제품 키울 때는 배지 사용할 때는 또 다 네, 작업해야 됩니다. 그 네, 배지 사용하는 것도 할랄 작업하고, 그 마지막에 결과 나올 때는 그 완제품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럼 완제품에 또 다시 검사하고, 다 여러 가지 다 검사해야 됩니다. 내 배지 검사도 있는 거, 그 원재료 검사도 있는 거 다 검사 작업하면 그럼 가능합니다. 너무 어렵게, 너무 어렵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통 기본적에는 할랄 인증 받을 때, 그 제품에는 받을 때 너무 어려워요. 아주 좋은 그 이제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방금 그 또 하나의 질문이 지금 현재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할랄 인증을 받으면 국가별로 상호 인증이 되나요? 국가 및 기관마다 다르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한국하라인증원의 아, 우리 파드 씨가 한번 다시 답을 한번 해주시죠. 한국 할랄 인증원에서 인증서가 받을 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전 세계에는 수출 가능합니다. 또는 종유하는 우리 MOU나 MRA 하는 이유가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있잖아요. 그 네. 인도네시아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할랄가 필수예요. 거기는 그것 때문에는 인도네시아 한국 업체가 할랄 인증 받을 때 너무 쉽게 할랄 인증서가 받으면 MRA가 했습니다. 자킴에서도는 MRA 하는 내용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전 세계는 할랄 규준서가 받고 한국 할랄 인증원 규준서가 만들었어요. 교육준서에 따르는 할랄 인증 받으면 전 세계 국가에는 수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서라는 말 쓰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상대국에 있는 어떤 인정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어, 그 인증 로고를 쓸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어라 인증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자캠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그 BPJPH로부터서 이제 인정을 받았죠. 그런 네, 경우는 우리 한국어라 인증원의 인증을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받으면 결국 그 제품은 말레이시아에 수출할 수가 있고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개념이겠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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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맞습니다. 또 만약에 한국어라 인증원이 또 다른 나라의 인정을 받았으면 또 그 네. 나라도 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죠. 네. 네, 그거 만약에 지금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가 법에 따라는 할랄 로고가 같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네네. 말레이시아가 자킴 있잖아요. 음. 자킴은 교차 인증 있지만 로고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에 그렇죠. 예, 따라는. 예, 예. 네, 또는 우리 한국 할랄 인증관과 지금 만약에 지금 태국이나 모이시나 또 대만 쪽에는 다 교차 인증 있잖아요. 그 음. 교차 인증은 한국에서는 제품 들어오실 때 이거는 다 등록받지만 같이 할랄 로고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음. 그러냐면 한국 할랄 인증 로고는 거기에서 등록하는 로고예요. 그 때문에는 다른 로고가 별로 없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네, 좀 추가해도 말씀하십시오. 괜찮을까요? 네. 일단 현재 네. 제품군별로 사실은 인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인도네시아 쪽하고에 대한 교차 인정이 일어난 기관들이 국내에는 있지만 식품하고 음료에만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코스메틱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상호 인정되어 있는 국내 기관은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정된 사실입니까? 이제 한국 네. 할랄 인증원에서는 지금 그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2024년 말까지는 우리 결과가 예정입니다. 네. 그때는 보통은 기본 2026년 10월부터 할랄 화장품에 대한 할랄 필수 그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2024년 말까지는 교차 인증 나오고 있는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식품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데 네, 화장품에 식품하고 의료 대해서도 제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에 의학 대해서 제품하고 네. 또 화장품 지금 진행 중입니다. 또 추가로 지금 이제 그 진행하고 있다 그런 예, 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이제 한국에서 한라는 인증을 받으면 국가별로 상호 인정이 되나요? 네, 그건 이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어떤 그 인증기관이 이제 현재는 우리나라 인증기관들이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상호 인정을 받은 건 아니죠. 그건 분명합니다. 지금 주요 이슬람 국가에서 지금 현재 그 한국 할랄 인증원 같으면은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에서 상호 인증을 받은 것이고
지금 한국 그 이슬람교 KMF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터키 이렇게 세 나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내 인증기관들이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증이 각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질문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추가 질문? 그리고 아까 저 김희진 부장님께서 그 발표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 무이가 할랄 확정서를 이제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럼 무이가 할랄 확정서를 발급을 하고 그것을 바로 그 심사기관이나 아니면 신청업체한테 그걸 보내줍니까? 아니면 반드시 그게 네, BPJP 무이할라 확정서를 보내드리고요. 그러니까 최종으로 이제 기업들이 신청한 기업들이 받는 서류는 네네. 무이할라 확정서하고 하스 네. 등급증 그리고 할랄 인증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받으십니다. 그러면 그 BPJPH의 할랄 인증서는 언제 받습니까? 무이할라 확정서가 발행된 이후 7일 이내에 인증서가 나옵니다. 그건 BPJP에서 바로 그냥 자율적으로 보내주는 겁니까? 현재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무이할라 확정서가 나오면 그게 자동적으로 BPJP 쪽으로 접수가 돼서 네. BPJP 쪽은 그렇게 접수를 받고 나면 7일 이내로 인증서가 나오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 실사를 이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어쨌든 우리 한국 그 화장품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인증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가 2026년 10월부터 그 의무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그 OEM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또 브랜드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에 대한 지금 대비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것 이유 때문에 올해 그 이 식약처 지원 사업 중에 하나인 그 현장 상담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 정도에서 오늘 그 이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또 Q&A에 답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그 두 인증기관의 그 우리 관계 담당자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오늘 또 참석하셔서 어, 여러 가지 질문을 또 주신 우리 참석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증기관 초청 할랄 인증 온라인 상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